오늘도 이 시간 함께 저와 대면하시게 되는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심령 공부를 지어나가는데 오늘은 제 7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실 때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잘 들립니다. 녹음이 음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니까 볼륨을 좀 높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모바일보다는 컴퓨터 시청 내지는 TV에 연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본문과 또 이 해설문, 예를 들면 번역문을 토를 달아서 원문에다 한글로 토를 달고 그리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12번 개송 그리고 12번 개송의 유체양면이라 영지일종가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연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단체의 관계, 단체와 단체의 관계, 단체와 개인의 관계, 이런 인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업, 학업, 사업, 상업 뭐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일사일행이 한 생각, 한 가지 행동을 전부 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업, 개인과 개인이 단체와 지은 업, 단체와 단체가 지은 업, 단체가 개인과 지은 업, 이건 이제 인연의 관계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런 인연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선인관계, 악인관계, 이를테면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의 원인, 악의 원인, 이렇게 발생한 것은 모두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고, 이것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계속 자기에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자기가 과거생에 해왔던 정보들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연과 만나면 그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 그리고 대면하는 대상, 이것과 결합해서 또 새로운 인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응보라고 하죠.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기 일사일행을 반드시 잘 챙겨서 하셔야지, 허툴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은 자기 일생에 중대한 장애들을 스스로 만들고 그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려 해도 어떤 경우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연과 인과의 그물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3번 개송으로 갑니다. 일종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 그랬습니다. 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종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이고, 마음도 청정한 마음, 진리의 근본, 당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종지와 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근본은 들여다 볼 줄도 모르고 들여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는 항상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경계, 예를 들면 현상경계, 대상경계에만 쫓아서 살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하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한 가지는 인연법의 세계요. 예를 들면 중생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래요. 중생 일반 범부들이 살아가는 인연법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출세간적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전문 수행자들 출세간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물질이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영원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서 공으로 돌아간다. 생주이멸한다. 생겨남은 머물고 그리고 흩어지고 사라진다. 항상 이것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주이멸의 그 법칙에 따라서 반드시 본래 공인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 출가자들이 물질이 허망한 대상인 줄 깨달아 알았으면은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물질의 근본 바탕인 공으로 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공돌이에 매몰돼 가지고 그때면 무기공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무기공에 떨어져도 본질과는 관계가 멀어진다. 관계라고 하면 좀 이건 언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질과는 멀어진다. 그래서 본질과 일종과 개합하지 못한다. 통하지 못한다. 또 물질 인연법에만 따라서 인연법을 공부해서 서로 상호 의지작용하고 있고 의지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인연법만 뒤다봐도 근본 종지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실, 이를테면은 양처가 실공하다 그랬어요. 양처가 실공하다. 공이나 유나, 무나 이것이 어느 쪽이든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덕을 양쪽의 공덕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본 종지와는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일종이라고 하는 것, 삼라만상을 가설한 그 근본돌이 이것과 불통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극단으로 떨어지면은 기울어지면은 그러면은 다 불통이 돼서 근본 종지와는 통하지 못한다. 진리법을 체득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상인 가상의 분별세계에서 가상의 분별세계, 다시 말하면은 이 현실적인 현상계도 가상이고 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법으로 말하면은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모바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여러 가지 작품도 하고 교통도 하고 세계 정세도 보고 잠깐 거기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거기서 정보를 활용하고 그러죠. 자기 세계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세계는 현실 세계는 아니죠. 컴퓨터를 끄고 나오면은 그 순간 그 세계는 사라진 세계인데 그 컴퓨터 상의 가상 세계가 실제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수단으로 사용은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현실 세계를 가상의 세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상의 세계라고 해서 무시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저것은 다 험한 것이다 라고 던져버리면은 현실 세계의 편리함을 우리가 구사하지 못한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는 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이게 바로 무기공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쓰고 나면 그대로 잊고 두는 겁니다. 이것을 요용변용이라고 하는데 필요하면 쓰고 편리하게 필요하면 쓰라 이런 얘기예요. 편리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유용하게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 허망한 거라고 던져버리면은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한쪽에도 어느 극단에도 떨어지지 말아라. 그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기울어지게 되면은 양쪽을 다 실공한다. 그 공덕을 다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잃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천착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4번 개송 견유모류요 종공배공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견유모류 이렇게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진다. 모류라고 하는 것은 몽땅 빠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있는 것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종공배공이라 공함을 따르면 공적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따르면은 공함을 등진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 내지 강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서 그 해설을 바르게 인식해야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물질 세계를 보면은 물질 세계의 극단에 떨어지게 된다. 물질 세계만을 추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가 물질 세계만이 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물질의 풍요로움만이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산다 그러면은 있음에 빠진다. 있음에 빠진다. 그러니까 물질론자들, 유물론자들은 물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삶의 물질이 가장 우선시되는 거라고 해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유물론자들은 반드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 쾌락주의는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결국은 세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적당한 걸 모릅니다. 적당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이 적당하냐? 적당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욕구가 다르고 그 욕구를 채워나가고 욕구에 만족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것이 가장 적당하냐 하면은 좀 모자란 듯 하면 됩니다. 항상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배불러도요. 배가 너무 부르면요. 덧정 없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에. 음식의 향기도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더 훌륭한 음식을 갖다 놔도 그 음식에 젓가락 까기가 어렵죠.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채우니까, 꽉 채워놓으니까. 그래서 채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좀 모자란 듯 해야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고 좀 모자란 듯 해야지 건강도 좋고 좀 모자란 듯 해야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게 뭐냐 하면은 모자른 듯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게 되면 반드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쾌락은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물질 세계는 유한한 거잖아요.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있고 생겨나면 반드시 소멸하게 되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이치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허망한 것에 집착해서 허망을 쫓다 보면은 그것을 공적한 것을 즐기려 하죠. 다 허망한 거야. 초기 불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났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비구들이 막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물질은 허망한 거야. 이 몸뚱이도 지수화풍 4대의 무정물에 불과해. 이거는 참다운 생명이 아니야. 참다운 생명은 내 생명이거든. 그런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물질로 이것을 육신을 보존하려 하니까 쓸데없는 탐욕을 자꾸만 부리게 되니까 이 무정물은 버리자고 해서 버렸어요. 그게 뭐 자살로 갔거든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스승께서 위대한 거룩하신 스승께서 임멸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원적에 들어야 된다고 자살하시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여기는 교리를 가리키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은 또 부분적으로 어떤 식구가 나와서 거기에 적당하게 필요하면은 또 갖다가 도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한 것을 좋아해 가지고 공만 쫓아도 공을 등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공배공이라고 하는 것, 공을 쫓아도 공을 등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에도 떨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무에도 떨어지지 말고 유에도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양극단을 평등하게 보는 중도의 견해가 필요하고 반드시 중도 정견을 체득해야지만 근본 종지와 개합하게 된다. 이러니 진리법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상세계에 탐닉해서
거기에 탐욕을 부려서 그리고 집착해서 가래를 일으켜서 그것만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진리에 통하지 못하고 그 물질 세계는 다 허망한 것이라서 언제든지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허망한 것이라고 던져도 공을 던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저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편리하게. 컴퓨터 내에서 가상세계에서 가상세계에서 그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 쓰고 또 필요한 정보를 집어넣어서 교통하고 현실 세계와 똑같이 편리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상세계에 빠져버리면요, 현실 세계를 우습게 알게 되지요. 그리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현실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도 사실은 가상 세계와 다름없거든요. 모습이 있고 이름이 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그 이름과 모양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살지만은 그것이 절대적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만 가치를 부여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기적인 편리함의 추구가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편리함, 이것을 요용하는 겁니다. 필요한 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 없을 때는 그대로 두십시오. 거기는 형상도 없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행복한 삶을 열어가고 행복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6강까지 해보니까 보통 20분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30분, 25분에서 30분 이렇게 길어지니까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신신명 제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의식주가 풍부한 나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